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경찰이 익산시 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지난해 10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익산시의회 모 의원의 재량사업비 8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의원은 익산시 관련 부서에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공사를 맡겨도 되는지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원 재량사업비로 그것을 해도 되냐고 그 제품을 물어보길래 의원 재량사업비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써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쓴 것이죠. 다른 의원 3명도 같은 업체에 각각 1,000만 원가량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의원들과 해당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 등의 명목으로 편성되는 이른바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민원 해결 등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도의회 강영수 전 의원이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2,600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폐지도 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말뿐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개인의 재량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는 공식적 과정과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었을 때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의 죽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실습생들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숨진 여고생 홍모 양이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통신사 콜센터. 지난해에만 특성화고 실습생 33명이 몸을 담았지만 지금은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 양이 숨진 뒤 전북교육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보고서입니다. 대부분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는 물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단지를 통해서 어떤 차를 살펴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유리질한 부분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아직까지 몇 명이 이 콜센터에 실습을 나왔고 돌아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홍양 등 실습생들의 급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현장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하고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이번 건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콜센터의 이런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일 아침 콜센터 건물 앞에서는 추모 시위를 벌이고 이번 금요일에는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항에는 수입고철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감지기가 설치됐는데요. 1년이면 수십 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군산항에는 모두 7대의 방사선 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수입한 고철을 방사선 검사도 않고 통과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2015년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38건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에도 26건에 이르러
한 달 평균 2건 이상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사능 수치를 공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국가환경 방사성 감시망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방사능 감지기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사능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이 알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사회 공지처럼 시청을 통해서라도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지방정부가 맺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항에 방사성 감지기가 설치된 만큼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 들어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전주동물원의 호랑이 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1년 새 대형 동물 4마리가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폐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사한 전주동물원의 호랑이는 벵골산 수컷입니다. 한 달 전부터 설사와 혈뇨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동물원 측은 악성 빈혈로 수혈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사한 호랑이는 10살로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13년에서 15년입니다. 호랑이가 폐사한 건 올 들어서만 2번째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이번에 폐사한 호랑이의 형제인 수컷 13살 호랑이가 신장 기능이 나빠져 갑작스럽게 폐사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원숭이과의 맨드릴 1마리가 급사했고 10월에는 기린 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10년에서 20년은 더 살 수 있었습니다. 1년 새 대형 동물 4마리가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폐사한 셈입니다. 동물원에 수의사는 3명, 사육동물은 100여 종의 600여 마리로 정기 검진은 엄두를 못 내는 등 체계적인 질병 관리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물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의사 3분이 있는데 2분만 진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사육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원은 자체 동물병원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의료진 역량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진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할 수 있는 여건들이 채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동물원 측은 수의사 1명을 새로 뽑고 있고 대학 등과의 협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동물원으로 탈바꿈을 선언하고 열악한 사육시설을 바꿔가고 있는 전주동물원. 질병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처음으로 해외 연구소가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상주하는 인력이 없어 연구소와 입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영국의 식품 연구기관인 캠든 BRI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분소를 열었습니다. 캠든 BRI는 전 세계 2,500여 개 식품회사에 제품 분석과 품질 관리, 연구, 컨설팅 등 식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식용곤충의 단백질 상용화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영국 캠든 BRI에 이어 내년에는 독일의 식품 연구기관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한국 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외 유수의 식품 연구기관들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고 분소를 여는 건 긍정적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 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o be part of the food cluster makes me proud and excited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Food Police and Camden BRI in Korea. My thanks again to all those that have helped to make this possible. 하지만 사무실의 규모가 작고 상주 인력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입주 기업을 지원하거나 별도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부터 이제 기업이 많이 입주가 되고 활성화된다면은 상주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하고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구기관들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안착하고 입주 기업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투자 유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위반한 농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동 제한 기간에 입식을 한 고창 오리 농가와 김제 토종닭 농가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경남에서 오리를 들여와 정읍에서 도축한 오리 농가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시설 3곳에 대한 주민지원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시가 3개 쓰레기 시설 주민지원금으로 4억에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습니다. 지급안이 부결된 주민지원금은 전주시와 주민 간 협약을 통해 해마다 지급되던 것이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같은 마을에 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마을에 살며 평소 자신을 돕던 56살 이모 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지난달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선장 52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7일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입구 해상에서 연료 탱크 한쪽에만 연료를 채워 배가 기울어진 상태로 출항했다가 전복돼 선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6도 등 3도에서 7도의 분포로 낮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지만 눈은 1cm 안팎, 비는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 춘향의 부각이 지역 농업 특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부각 제조로 연간 찹쌀 100여 톤이 소비되고 25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표준 레시피를 통한 균일화된 맛으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해 올해 판매액을 10%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오는 10일까지 읍면을 통해 내년도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과수단지의 용수 부족과 배수 불량 등의 문제가 해소돼 영농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군이 학생 급식 재료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 푸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88개 학교 12,500여 명의 학생 급식 재료로 로컬 푸드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급식비도 지난해보다 200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